오늘 처음 시작하네요. 전 세계 뉴스를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간다 뉴스 보러 간다요. 간다 뉴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간다 뉴스. 요즘 국제정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부터 미국도 이번에 이란을 직접적으로 실제로 개입해서 폭격을 갈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한 편 한 편 제작하는 건 단가가 안 나온다. 그리고 존경하는 간청단 분들에게 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간다 전 세계 뉴스를 보러 같이 간다 뉴스 보러 간다요. 간다 뉴스 보러 간다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간다 뉴스 씹어졌습니다. 자, 우선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자, 근데 대박이에요. 저는 이미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개 올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개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원래 미국이 이란에 개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자,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3곳을 타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스파한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광역 도시 전체 다 따지면 약 400만 명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폭격을 갈겼어요, 미국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를 개입을 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 중동 아랍에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지 W 부시 때문이야. 조지 W 부시. 조지 W 부시 씹어졌습니다. 조지 W 부시 때 2001년에 개입해서 무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나올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그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어요, 미국이.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내부에 있는 외교 당국자들 그리고 보수 전문가들, 진보 전문가, 보수 전문가 따로 없이 굉장히 많은 외교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중동 아랍에 미국이 이제 함부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에 개입을 한 거예요. 어디에?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3곳이나 폭격을 했다. 3곳이나.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폭격을 갈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란도 보복으로 미군 기지에 폭격을 했어.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중동 아랍에 있는 미군 기지들 있거든요. 지금 중동 아랍 여기저기에. 거기를 공습을 했어.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중동 아랍에 다시 한번 개입을 하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것이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3곳이나 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 이번에 불안하긴 불안한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는 말인데. 자,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다. 이게 뭔 말이죠? 좀 이건 궤변인데 누가 봐도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이제 이어서 말이 나와. 뭔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야. 우리는 이란의 민간인과 국민과 어떤 사람을 목표물로 공격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just 오로지 이란의 핵시설만 아주 깔끔하게 거기만 깔쌈하게 아주 요렇게럼 거기만 딱 골라서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란이란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다. 말장난을 좀 했어요, 사실은. 뭐야 이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국도 이번에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핵시설이라고 하는 명분 요거야 지금. 아마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진짜로 이란 핵무기 얘네 위험하다 지금. 핵무기 기술이 점점 진보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꽤 많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 이번에. 아마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미국에 갖다 줬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빨리 개입해 주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미국 당국자들 특히나 군 수뇌부에 있는 미국의 군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위협이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간피절 이번에 국방부는 보자마자 개입해야 된다. 이거 위협이다. 저건 앞으로 향후에 엄청난 미국의 위협이다. 저 핵시설의 발전은 지금 당장 개입해서 조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외교부는 이거 함부로 개입하면 되는데 이거 요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조금 그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의 말을 듣고 아마 개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럽고 전락에 추정하는 바 씹어졌습니다. 지금 기름값 졸라게 오르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1,595원 막 이렇게 파는 데 있었어. 지금 1,650원이더라.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에 정권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란의 핵무기 기술
아니면은 핵무기와 관련된 원료가 내는 고농축 우라늄 이런 게 더 고도화되고 더 진보하고 더 개발되고 발전해서 미국이 이란이란 국가를 함부로 상대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를 막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을 지금 왜 함부로 못 건드려요 미국이? 핵무기가 있어서 그래요. 핵무기가. 북한이 핵무기가 생긴 이후부터는 미국도 함부로 북한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란한테도 그 꼬라지 나기 전에 미리 조져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무튼간에 요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댔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공격했다 우리.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고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시설만 타격한 거고 이란이 핵무기 시설을 만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그것만 골라서 조졌잖냐. 이 얘기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자 근데 우리 카카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초를 치고 있다. 지금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미국 안보 외교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양반이. 6월 18일에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를 제거하는 거는 손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저번 주에. 자 근데 며칠 전에 6월 21일에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바꿔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체제 지금의 이란 정치 체제를 전복시키고 뒤집으려는 어떤 이런 의도가 없다. 우리는 이번 공격과 전혀 관련 없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전략에 제한적으로 우리는 이란이란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고 이란의 핵시설만 공격한 거다라는 이런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말을 한 거죠. 근데 6월 23일 됐어. 정권 교체 이란의 정권 교체는 옳지 않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래요. 내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양반은 외교에 도움이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진 건 둘째치고 자기 지지율만 생각하고 자기는 위대한 전세계 초패권 국가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고 전세계에 엄청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싶고 이런 모습을 전세계에 비춰주고 싶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나라의 안보와 외교의 실질적인 어떤 그 도움은 뒷전이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저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트럼프가 이런 발언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타격한 거에 대해서 이란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보였겠죠. 이란 외교부 장관 미국의 이번 행동은 유엔 원장 위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유엔 원장 제2조 4항을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유엔 원장 제2조 4항.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 그리고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또는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 요거를 지금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외교부 장관이 미국은 이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거다. 미국은 이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침략에 저항할 거고 미국의 범죄에 저항하겠다. 미국은 이란에 전쟁을 선포했고 국가 침략에 저항할 거다. 미국의 이란 국가 침략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미국의 범죄에 대한 저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얘기가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 국회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게 이란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있어. 일단은 대통령 이란 대통령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입법부 이란의 사법부 이란의 행정부의 수장들 각각 오고 이란의 참모총장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란의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정보부의 수장 다 모여. 근데 여기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대표 2명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라고 하는 거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의 군대와 외교부도 치열하게 토론을 할 테고 왜냐하면 이란의 외교부와 이란의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말을 들으면서 행동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겐세이도 늘 건 늡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후에 결정이 될 텐데 이번에 실제로 이란 국회가 의결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걸 결정을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가 오만이거든요. 오만? 여기가 오만. 여기가 예멘이야. 오만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여기도 오만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랍에미리트야. 여기 두바이가 요쯤 있는데 여기는 오만이야. 즉 이 호르무즈 해협의 반반을 지금 이란과 오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내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오만은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 어쨌든 반반인데 이란이 지들 멋대로 봉쇄하는 걸 내버려 둘까요? 그쵸?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오만은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만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일단은 지금 왕정 국가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인데 그렇다고 국가에 지금 군사력이 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만이 어떤 거를 하냐면은 뭐 이란이랑 무조건 친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무지성 무조건 중립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어디든 무조건 우린 중립이다. 우리 건들지 말. 우린 평화를 사랑한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이란이 지금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해도 오만은 일단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무슨 힘으로 저걸 막겠어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대응할 세력은 미국 중심의 서방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 근데 서방 국가들도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미국에 동조해줘서 개입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개입 잘 안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야. 자, 그리고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을 또 발사했습니다. 자, 근데 해외 언론들하고 외신들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단방향 드론을 발사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단방향이 뭐야? 가면 안 논단 얘기야. 가서 그냥 터지란 얘기죠. 그 드론이. 그래서 단방향 드론을 굉장히 많이 발사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을 하면서 이란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이번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정권 시온주의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정권을 되살리려고 했겠지만 그거는 결국 이란이 합법적으로 다양한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 공격 범위 확장 이런 걸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란도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냥 미국한테 열받아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란의 정권 내의 지지율이라던가 국내 국민들의 여론 이런 걸 아마 계산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란 정부도 그죠? 그래서 이란도 아마 본인들 내에 지금 반미 분위기가 너무너무 장악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란 정권에게 위협이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언가 대응을 하기는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안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니네 뭐하냐 왜 가만히 있냐. 위대한 이란 정권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는 이란 혁명시우 비대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대응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여론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안 하면은 국내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란은 지금.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싶어도 이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가만히 있긴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상대가 미국인데 어떻게 그러냐. 자, 좋은 말이에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이란 최고 지도자 트위터를 직접 하시는 것 같진 않고 트위터에서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멘트들을 많이 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저항하겠다. 미국을 상대로 보복하겠다. 미국을 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돼. 이란이라는 그 국가가 지금 대응하겠다라는 게 미국을 향해서인지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선을 지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미국까지도 겨냥하고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앞서가지고 미국 얘기하지 않았냐.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을 공격하겠다. 미국을 조지겠다. 이런 표현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 드리고 자 그리고 이번에 대박이야. 자 이번에 NPT 탈퇴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 NPT가 뭐예요? 핵 확산 방지 조약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힘없는 나라들 너네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이 토달지 말고 가입해라 이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을 해야만 하고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고 가만히 짜져 있어라 이거야. 자 근데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국제 평화 위해서 더 이상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노력하자. 이게 지금 핵 확산 방지 조약이에요. 근데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5개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국가 빼고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노력하자. 이게 NPT예요 지금. 자 근데 이 NPT에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탈퇴한 유일한 국가가 있어요. 가입했다가 중간에 탈퇴한 유일한 국가 어디? 얘네.
북한이야. 저 국가만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예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자, 근데 아예 가입을 안 했던 나라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인도 파키스탄. 인도랑 파키스탄은 아예 NPT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탈퇴한 게 아니지. 가입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결국에 핵무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가입한 적 없어. 핵무기가 일단은 아까 말한 5개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이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 중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북한인데 북한 빼고 이 세 국가는 가입한 적도 없다. 근데 북한은 가입했다가 탈퇴한 유일한 국가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란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란도 지금 북한 다음으로 가입했다가 그 다음에 탈퇴한 두 번째 국가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 논의 중이라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은 이란이 뭘 원해왔냐면 지금까지 이거야. 우리가 농축우라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겐세이 넣지 말고 꺼져. 좀 내버려둬. 몰래 만들 테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들켜. 안 들키면 되는데 계속 들켜요. 안 들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농축우라늄을 근데 이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쓸 거다.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전력 생산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쓸 거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란 얘기인데 솔직히 저 말 믿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란의 저 주장을 믿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은 저농축우라늄이 대부분 끼케야 1%에서 한 5%? 그러니까 이 정도 1% 5% 농축우라늄을 쓰지 지금 이란은 60%가 있어요. 60% 수준인데 저거를 평화적으로 쓴다? 그거는 좀 안 맞죠. 농축우라늄을 60%까지 지금 농축을 했는데 저걸 평화적으로 어디다 쓰려고? 애초에 핵무기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런 50% 넘는 이런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핵잠수함의 동력 원료 아니면 핵항공모함 아니면 핵무기 요거밖에 없어. 저렇게 고농축을 만드는 거는 쓸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저거를 무슨 원자력 발전에 쓸 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해. 저렇게 고농축을 원자력 발전에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그러면은 지금 이란이 핵잠수함이 없어요. 핵항공모함도 없어요. 핵항공모함도. 그럼 어디야? 요거밖에 안 남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NPT 탈퇴 언급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든 말든 신경 꺼.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은 우리가 농축우라늄 상태로만 있는데 핵무기까지 만든 건 아니고 그 고농축 우라늄인 상태로만 있는데 너네 자꾸 우리 건들면은 진짜 만들어? 건들지 마. 그냥 인정해줘. 요 정도는 가지고 있게 해줘. 건들지 말라고. 요런 거야 지금. 명분이 있어. 이스라엘은 핵무기 있지 않냐 이거야.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 있는데 왜 우리 가지고만 지랄하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이란도 안보 위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을 안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진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하고 어떤 개수작을 부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란도.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전 세계에서 우라늄 있죠. 우라늄. 이게 우라늄 원석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고농축 우라늄으로 이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게 이 원석을 꽤 많은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30%가 호주에 있어요. 호주가 그래서 금싸라기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생산국 매장량이 호주가 1등인 거지 생산을 1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생산량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다음 캐나다,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 나미비아, 그다음 남아공, 그다음 브라질, 그다음 니제르, 그다음 중국, 그다음 몽골이에요.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에 옛날에 소련이 핵탄두 많이 갖다 놓은 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 정도 있어요. 자, 근데 미국이 굉장히 우라늄이 부족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핵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 이런 거 운용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가장 많이 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농축 우라늄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이거에 비해서 생산력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도 거의 90% 수입해요. 미국도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미국이라고 이게 자급자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요거는 그렇고요. 6월 23일 오늘이에요. 그쵸? 원래 그 이란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에 있어서 터키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모스크바로 튀어나갑니다. 모스크바로 갔어요. 푸틴을 만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번에 러시아랑 이란이 무언가를 쇼부를 친다는 얘기인데 러시아가 이번 그 외무장관과 만난 푸틴 이후에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뭘 제공해주고 뭘 도와주려고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 내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데 뭐가 일어났냐면 토마스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착하게 생겼죠. 토마스 메시라고도 하고 이 양반이 근데 옛날부터 트럼프 1기 정부 때 있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요때도 티격태격하던 사람이야.
트럼프랑. 이번에 토마스 메시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왜 자꾸 트럼프랑 자꾸 티격태격하냐면은 이 양반이 공화당의 하원의원이야 지금. 켄터키 주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일단 의회주의자예요. 미국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부, 대통령 이 권한을 제한을 분명하게 해라. 왜 자꾸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를 행정부가 무슨 행정명령이란 걸 내리고 자꾸 지들 멋대로 뭘 결정하려고 하느냐. 요런 거를 옛날부터 주장하던 사람이야. 의회주의자야. 좀 의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해외에 자꾸 왜 개입하냐. 요거를 주구장창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기 가지고 있는 것도 합법화 계속 유지해야 된다. 대마초도 합법화해야 된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 포퓰리즘, 경기부양 때문에 돈 뿌리는 거 이 사람 이재명 정부 되게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경기부양으로 돈 뿌리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해. 이 네 가지를 이 사람이 하원의원 된 201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단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이 사람. 이 네 가지에서 항상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번에 뭐 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전쟁을 했어요.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했잖아요. 왜 그걸 대통령 네가 정하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자꾸 해외에 개입하냐. 이 1, 2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잖아 트럼프가. 그래서 지랄한 거야. 이거는 옛날에 이 양반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 때부터,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한결같이 얘기하던가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지랄을 한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각하, 우리 각하께서 우리 각하께서 뭐라고 했냐. 토마스 메시는 루저다. 무능하다. 무능한 인간이다. 이 인간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고 또 개지랄을 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씹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안 하기로 결정했죠, 그쵸? 근데 이번에 아예 참석 안 하는 건 아니고 위성락 안보실장 이분이 대신 이제 가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 현안들도 바쁜 게 많고, 그리고 중동 정세가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애둘러 표현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냥 중동아랍 국가들의 보기에 한국이 엄청나게 친서방 친미 국가로 보여지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중동아랍에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퍼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고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중동아랍 사람들이 반미주의나 반서방주의가 다시 이제 득달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토라고 하는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 중심의 집단안보체제 회의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한국이란 나라가 친미 친서방 국가라는 게 더 부각되고, 이래서 중동아랍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팔아먹을 그런 게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를 깎아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보다는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도 보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군가는 나토 같은 데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짜증날 거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사람들은 이걸 합리적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알파고 신하시님 비전이에요. 중동아랍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막연한 호감이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고, 근데 중동아랍에서는 막연한 호감이 있다는 거야. 왜? 자, 일단 첫 번째, 중국을 잘 몰라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엮인 적도 별로 없어요. 세 번째, 국제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번째, 반미주의가 극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중국이 자기들이 반미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랑 싸워준대요. 그냥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미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저 미국이란 나라를 중국이 싸운대. 근데 우리는 중국을 잘 몰라. 겪은 적도 별로 없어. 그래서 좋다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거대해진 시기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랑 뭘 같이 안 하겠대. 일본이랑 싸우겠대.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브라질은 역시 형제의 나라다. 너무나 좋은 나라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이 중국이랑 친해. 알고 보니 막 브릭스야. 브릭스에 포함돼서 러시아, 중국 다음 브라질 막 이런 브릭스야. 그러면 또 저거는 또 좀
그런 게 우리나라 국민 감정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든 겁니다. 브라질이 실제로 일본이랑 뭐 사이가 안 좋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야, 예를. 우리나라랑 저 멀리 그냥 엮여 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 옆에 있는 나라랑 안 친하대.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자, 오늘 간단뉴스 6월 23일 월요일 간단뉴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괜찮으셨어? 어땠어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 자주 할까?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뉴스가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만큼 썸네일과 제목은 하나를 선정해서 가장 어그로 끌릴 거로 정하겠지만 막상 누르면은 그거 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간다 뉴스 보러 간다요. 간단뉴스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끝! 인생동 반장 저기 반리 성형외과 인재고택 학인다 간다요 후원자 당근 정유진 공인노무사 강동현 김희경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수리송 시육필 크로스컵 돈이 많은 미수와 김승호 홈런볼 저지방 우유맛 효왕 칠레 제이파 미우스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